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쏟아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처용하는 북한, 또한 대한민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봤다고 처용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미국 상하원 위원님들도 도와달라라고 했지요. 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동북 삼성에 있는 달리기꾼, 쉽게 말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파는 달리기꾼들과 또 대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영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만큼 북한에 있는 돈주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북 삼성과 해외에 있는 우리 탈북 유성들이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 지금 현재 7년 만에 북한의 당 간부들이 이럴 수가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북괴 김정은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라며 당 간부들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그 가열찬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괴 김정은이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힘으로의 대응, 나아가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들이 북한으로 속속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R 통신이 현재 평양 당 간부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충격평가, 7년 만에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화들짝. 자, 평양 당 간부들이 왜 충격을 먹었을까요? 역대급 북조선 인권 문서 터졌다. 그러면서 7년 만에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당 간부들이 지금 대충격에 빠진 그 이유는 윤석열 이치 만만치가 않은치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전쟁을, 한마디로 인권 전쟁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북괴에게, 김정은에게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풍부하게,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소식, 이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당 간부들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패밀리들이 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지 이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TR 소식통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7년 만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발칵 뒤집어 엎는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후여서 지금 평양에 있는 당 간부들,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평양에 있는 R 소식통은 지금 현재 당 간부들 속에서 특히나 남조선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통일전선부라든지 외무성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서에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7년 만에 강력한 북조선 인권 문서가 터졌다라고 현재 지금 충격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자,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이번에 사례들이 공개된 것은, 또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민 580명이 증언한 약 1600개의 사례를 토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유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 취약계층, 특별 사안 등 총 4부분으로 나누어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라며,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위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계속해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처형 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후 머리, 가슴, 다리 부분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총살이 진행된다라며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묶고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총을 3발 쏜 뒤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수용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 라는 방침에 따라 봉쇄 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되기도 했다라며 종교행위, 한국 영상물, 시총, 유포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성시에서 18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다라며 그중 한 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된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 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WTR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면전을 북한 인권으로 왜 전면전을 선포했겠나라며 왜 당간부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겠나라고 강조하며 역설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이제 이게 역대급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고문과 처형에 가담됐던 북한의 보위원들과 또 사회 안전원들, 공권력 기관들, 또 당 간부들 이런 자들 지금 이름도 다 리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 게 뭡니까? 서독과 동독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슈타지.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했습니까? 그 슈타지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동독이 빠르게 이 급속도로 붕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WTR 통신은 보고서는 2020년 양강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되었다며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 역시 모두 공개 처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형 사례도 이번에 수집이 됐습니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임신 6개월이던 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켜 문제가 되었으며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이유로 임신부는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제가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개혀원, 교도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이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구금시설에서는 소지품 검사 목적으로 나체 검사가 시행되고 남성 개혀원이 여성 수인들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체감 검사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생체 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북한의 충격적인 생체 실험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전 방송에서 소상하게 전했죠. 함경북도 무산군 R 소식통은 다음 부분이 가장 경악스럽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체 실험은 주로 정신병을 앓거나 지적 장애인 등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자행이 됩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됐습니다. 주 1회 생활 총화 참여를 강요받고 가택수색, 숙박 검열, 휴대전화 검열, 통화 감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치료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의 WTR 평양시 국가보위성 R 소식통은 이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올해 5월과 6월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7년 만에 역사적인 역대급 이런 의미겠죠. 역사적인 북조선 인권 문서로 강력하게 타격했다. 이런 당 간부들의 분위기가 쫙 퍼졌다. 지금 북한에 퍼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 가장 경악하는 조선의 인권 문제로다 박살 내갔다는 전쟁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당 간부들이 기래요. 기니까니 남조선 윤석열 그치 발표에 당 간부들이 부들부들 거려요. 대충격을 먹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또 다른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다른 WTR 소식통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진짜 제대로 선전포고를 했는지, 왜 전쟁 선포를 했는지, 지금 이 소식은 중국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요.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우선 탈북자들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조선족들과 한족들도 야, 이건 기가 막힌 거다고 자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이 검찰총장 칼잡이 출신이라 그런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못한 김정은을 잡기 위한 역대급 북조선 인권 역사 보고서를 대문짝만하게 출판을 했으니 이거 이제 영어로도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전 세계 쫙 퍼지지 않겠나? 그러니 김정은에 대한 인권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여기서 이 북조선하고 거래를 하는 대방들이 그런다는데,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권의 칼,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할 수 없는 인권의 시한폭탄을 딱 열어버린 거란데, 그러면서 내가 나진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죠. 어떤 쯔마니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뭐라고 왔나? 김정은이 잡아먹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왜?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그 인권 보고서가 전 세계에 퍼지고 또 북조선으로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북한 인권, 정치범 수용소, 노동 단련대, 여성들의 인권이고 이건데, 이게 아마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후려치는 엄청난 몽둥이, 방맹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지요라고 나진의 쯔마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저도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죠. 우리가 한 번쯤 잘 봐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3,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뭐 3, 4년 했죠. 요독 스토리로 제가 정말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확 뒤집어 엎었었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영어뿐입니까? 영어, 일본어, 뭐 에스파냐어, 뭐 독일어, 뭐 7개, 8개 언어로 번역된다고 하죠. 이제 그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물론 일부는 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김정은 버르장머리 정신 확 들게 할 것.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가장 빨리 서두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바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을 했었지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서 대한민국의 K방산과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김정은과 또한 중국 공산당을 옥죄이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러 행보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로이터와의 이 작심 인터뷰에서 대만, 중국 공산당의 대만 힘의 균형 지배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또한 러시아도 작심을 하고 뒤집어 엎었었죠. 사실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이 동아시아, 동북아의 정세가 얼마나 매일매일 이 경랑을 치고 있습니까? 김정은 때문에 이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매일매일 이 김정은의 도발로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미일 훈련 계속해서 격상되고 있지요. 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 북괴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정조준을 한 15개국 참가, 역대급 훈련, 북한과 중국을 박살내는 최대 규모의 훈련, 바로 호주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이 소식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신이 한결같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나토군과 함께 대규모 훈련을 하는 시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과 중국, 어찌 보면 러시아까지 잡을 대연합훈련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외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가디언 포커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워딩을 소상하게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 동아시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군사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순항미사일 도발, 탄도미사일 도발, ICBM 도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얼마 전에 오하이오급 미국의 핵심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가디언 포커스가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왜 윤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왜 급히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중적인 행보를 왜 보이지 않고 있나? 이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도에도 올해에도 중국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를 향한 쓴소리는 얼마 전 중국 대사인 싱대사, 이 싱하임이 정신 나간 발언을 했죠. 이재명이랑.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국 대사에 대한 발언, 그 자리에서 대사 자격이 없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이 중국의 대사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례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란듯이 중국 정부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한 발언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오하이오급 미국의 핵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탑승한 이후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의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K방산 수출과 또 유럽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반도 전황에 대한 또 중국의 힘의 균형, 대만 전황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김정은의 핵 문제에 관해 양보하지 않겠다. 또한 중국이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우리는 연합군이 형성됐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이 가디언 포커스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국적 연합 훈련 2030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이 훈련에서 역대급 부대들이 역대급 이 훈련에 참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은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도부터 경년제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양국이 번갈아 훈련 전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동북부 일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정부, 중국을 정조준을 한 훈련임을 밝힌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했으며 이 또한 역대급입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해상훈련 다음으로 규모가 큰 훈련,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국군이 2021년에 이어 올해 훈련에 참가했으며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장거리 로켓 포병 체계를 호주에 처음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영성 향상을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이 2023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것은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신은 올해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전 상황과 중국의 상황에 동맹국들이 대연합훈련으로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 캐나다, 피지,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통가, 영국의 병력 3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는 첫 참가국입니다. 이번 역대급 훈련에 북대서양 나토 핵심 국가와 미국, 영국, 호주, 세 개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의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개국이 참여한 역대급 훈련, 3만 명 이상이 참가한 이 훈련에서 연합 대작전도 진행되며 중요한 것은 상륙훈련, 지상군 기동작전, 공중연합작전 및 해상연합작전이 펼쳐지며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복잡한 물류활동 작전도 각국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군사력과 상호 운영성을 연마할 매우 중요한 대연합훈련이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 국방부는 2021년 첫 참가에 이어 올해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 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양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병대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가해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마린온 상륙 기동 헬기 등도 대대적인 작전에 참가합니다. 한국의 해병대는 2018년 미국, 태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 당시 K-55 자주포를 보내 실사격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고성능 미사일 무기인 천무를 해외에서 열리는 연합 대작전 훈련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익명의 관계자는 한국의 이 무기 천무를 이번 호주 대연합훈련에서 대대적인 실사격하는 것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한국 해병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이번 연합 대작전훈련 또 역대급 훈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해 한국의 K-방위산업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역대급 훈련이 호주 또 한국 또 일본 이 지역으로 확대된다라면 한마디로 이 한반도의 전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김정은과 중국을 정조준으로 한 역대급 훈련. 까불지 말라 이거지. 까불지 말라 이거죠.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때 16개 유엔군이 참가했었지요. 나토를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뭐겠습니까? 이 가디언 포커스가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딱 밝혔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